영화 인턴 디 인턴 2015 세대를 넘어선 따뜻한 우정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정말 따뜻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려요. 2015년 개봉한 영화 인턴입니다. 이 영화는 70세 은퇴자 벤과 젊은 CEO 줄스가 만나면서 벌어지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로버트 드니로의 신사적인 연기와 앤 해서웨이의 현실적인 연기가 만나 정말 아름다운 화학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놓치기 쉬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어요. 제작비 500만 달러로 제작되어 전세계 1억 9,500만 달러. 흥행을 기록한 이 영화는 낸시 마이어스 감독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러닝타임 121분으로 넷플릭스를 포함한 다양한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쉽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주요 포인트, 세대 간 멘토링 나이는 숫자일 뿐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이야기. 워크라이프 밸런스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정의하게 하는 메시지. 따뜻한 유머 나이든 인터넷 현대식 세계 적응 과정이 참 웃기면서도 감동적. 인간관계의 가치, 돈과 지위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깊이 있는 이야기. Part 1 기본 정보와 줄거리의 만남. 배우와 감독에 대해. 이 영화는 할리우드 거장 로버트 드니로와 현대 영화를 대표하는 앤 해서웨이의 만남입니다. 로버트 드니로는 나이가 70세라는 설정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진정한 신사의 매력을 보여줍니다. 그의 곱슬거리지 않은 말투, 정장을 입는 방식,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하나가 모두 벤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앤 해서웨이는 젊은 여성 CEO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하면서도 약하고 성공했으면서도 외로운 그런 인물입니다. 그녀의 영희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낸시 마이어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할리우드에서 잘 다루지 않는 주제, 즉 고령자의 사회 복귀와 세대 간 소통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녀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따뜻함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벤의 시작 공허함에서 용기로.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혹시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벤 휘테커는 그 공허함으로 시작합니다. 70세 은퇴자 벤은 아내를 잃은 후 집에만 있게 됩니다. 매일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라고는 집에서 혼자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벤은 그런 상황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온라인 패션 쇼핑몰 About the Piece의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봅니다. 이건 누군가 보기엔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70세의 나이에 스타트업에서 인턴이 된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하지만 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인생의 또 다른 챕터를 시작하려는 결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일자리 찾기가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절실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감동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첫 출근 편견을 넘어서. 첫 출근 장면은 우리 모두의 불안감을 대신해줍니다. 높은 건물, 젊은 얼굴들, 그리고 이 낡은 남자를 보는 의외의 눈빛들. 사무실 엘리베이터를 탈 때의 벤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장을 입고 미소 지으며 한 발 한 발 들어섭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자의 품격입니다. CEO 줄스 오스틴은 처음엔 이 인턴을 믿지 않습니다. 스타트업 세계는 빠르고 변하고 젊습니다. 늙은 나이에 인턴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벤은 천천히 그의 방식대로 그 편견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작업들 속에서 신뢰를 만들어갑니다. 사무실 청소, 운전기사 역할, 회의 준비, 이 모든 일들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얼마나 귀중한지 보여주죠. 따뜻함, 신뢰, 책임감, 이것들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줄스의 운전을 하는 벤이 있는 장면을 보세요. 그는 운전을 하면서 줄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조언하지 않고 이해하려 합니다. 이것이 세대를 뛰어넘는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입니다. 줄스는 벤이 자신을 진정으로 본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성장과 갈등의 시작. 회사가 급성장합니다. 이사회는 전문 CEO를 영입하라고 압박합니다. 줄스의 세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업무가 많아지고 가정을 돌보지 못합니다. 핸드폰은 늘 울리고 회의는 끝나지 않으며 가족을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남편 맷은 외로워합니다. 아내가 집에 있지만 아내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 외로움은 점점 커지고 결국 외도로 변합니다. 벤은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맷이 다른 여자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벤은 모르는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줄스에게 진실을 알립니다.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고 진정한 멘토링입니다. 남은 시간이 적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더욱 값진 선택입니다. 중간의 위기와 재조정, 줄스는 흔들립니다. 남편의 외도, 회사의 성장으로 인한 압박,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이 장면에서 앤 해서웨이의 연기가 빛나요. 눈물로 모든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인턴이 벤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한 여성 인턴이 벤의 업무를 대신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줄스는 이미 벤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벤은 단순히 인턴이 아니라 연구 인턴의 신분으로 회사에 남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단계의 시작입니다. 결말 다시 시작하기. 결말은 기대했던 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줄스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외부 CEO를 영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약한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남편 맷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결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깐 멈춘 것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말이죠.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는 벤을 찾아간 줄스. 이 장면이 이 영화의 전부를 말합니다. 성공과 실패, 완벽함과 불완전함, 젊음과 나이,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벤과 줄스는 더 이상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친구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 Part 2. 인물 분석과 캐릭터의 깊이. 벤 휘테커 신사적 멘토의 조건. 로버트 드니로의 벤은 단순한 할아버지 이미지를 벗어납니다. 그는 신사입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핸드폰도 매뉴얼을 읽고 정장을 완벽하게 입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벤이라는 인물을 만들어줍니다. 첫 출근 장면에서 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주목해보세요. 엘리베이터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악수할 때 양손을 사용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말할 때 정확하게 발음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경청입니다. 그는 줄스가 말할 때 정말로 들으려고 합니다. 조언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줄스가 자신의 문제를 말할 때 벤은 항상 듣는 사람의 자세로 있습니다. 이것이 세대를 뛰어넘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의 삶의 지혜도 눈에 띄지만 가장 아름다운 건 그 지혜가 강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묵묵히 옆에서 있어주고 필요할 때만 한마디 건넵니다.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필요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멘토링입니다. 책에서 배운 멘토링이 아니라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멘토링입니다. 벤이 사무실 청소를 하는 장면을 보세요. CEO 인턴이 청소까지 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훈입니다. 줄스 오스틴 슈퍼우먼 신화를 깨다. 앤 해서웨이의 줄스는 슈퍼우먼 신화를 깨뜨립니다. 그녀는 처음엔 완벽해 보이는 여성 CEO입니다. 회사를 이끌고 가정을 지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보이죠. 메인 화면에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영화는 천천히 보여줍니다. 줄스는 지쳤습니다. 눈알의 다크서클, 늘 바쁜 일정, 가족을 챙기지 못하는 죄책감. 그녀의 삶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무겁습니다. 매 순간이 도망치고 싶은 심정으로 가득합니다. 벤과의 관계가 변화시키는 것은 그녀의 외적 상황이 아니라 내적 태도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풀리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장이고 치유입니다. 줄스는 자신이 슈퍼우먼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앤 해서웨이의 연기가 빛나는 순간은 울음으로 벽을 무너뜨리는 장면들입니다. 특히 벤에게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장면, 남편의 외도 소식을 듣는 장면에서 그녀는 강한 여성으로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진정한 인간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줄스가 변하는 과정을 보세요. 점점 가벼워집니다. 가면을 벗어갑니다. 자신을 더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맷 외로움이 만든 실수. 맷은 흔히 말하는 나쁜 남자입니다. 외도를 합니다. 가정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를 악의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도 외로웠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보지 않고 있다는 외로움. 이것이 모든 갈등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줄스가 일에 빠져 있었고 매시 외도를 했지만 결국 이들은 모두 같은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로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말에서 매스의 고백은 단순히 자책이 아니라 진정한 성찰입니다. 내 아내를 다시 보고 싶다는 고백이 줄스를 움직입니다. 그들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인턴들 다양성의 가치, 영화에는 벤 외에 다른 시니어 인턴들도 나옵니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진 노년층들이 이 회사에서 일합니다. 그들은 벤의 여정을 지켜보며 함께 자신들도 성장해갑니다. 이들은 벤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더욱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할 때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파트스의 메시지와 현대적 의미, 세대 간 멘토링 지혜의 다리. 이 영화의 가장 큰 메시지는 세대를 뛰어넘는 만남의 가치입니다. 젊은이와 늙은이가 만났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벤의 세대는 느리지만 깊고 줄스의 세대는 빠르지만 얕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 있는 실행과 신중한 판단이 만날 때 비로소 균형 잡힌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벤은 단순히 따라하는 것으로 줄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신뢰가 있을 때 진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경험이고 지혜입니다. 벤이 70년을 살면서 배운 것들이 줄스의 30년의 삶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세대 간 만남이 부족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뒷전이고 젊으면 경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둘이 함께할 때 우리는 가장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 성공의 정의를 다시 쓰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실근거리 있는 주제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줄스는 회사를 크게 키웠습니다. 그것도 성공입니다. 하지만 가정을 잃었습니다. 더 깊은 성공은 회사를 잘 운영하면서도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명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외부 CEO를 영입하는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줄스는 회사의 모든 부분을 손에 쥐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립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집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지위일까요? 아니면 평온함일까요? 아니면 의미 있는 관계일까요? 이 영화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뜻함의 가치,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는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인간관계를 비용 효과 분석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효율성으로 평가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따뜻함의 가치를 잊었습니다. 벤이 사무실 청소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입니다. CEO 인턴이 청소까지 해야 하나요? 하지만 깊숙한 곳에서 보면 그 행동이 바로 신뢰를 만듭니다. 그것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벤이 줄스를 위해 운전을 해줍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벤은 줄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이것도 따뜻함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옮기는 매뉴얼에 없습니다. 따뜻함은 비용 대비 효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늙었을 때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옆에 있어 줬는가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 2025년에 우리가 인턴을 봐도 여전히 감동합니다. 왜일까요? 더 빠른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더 많이 연결되었지만 더 깊은 관계를 잃었습니다. 더 높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삶의 의미를 놓쳤습니다. SNS에서는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현실에서는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모두 벤과 줄스의 이야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옆에서 들어주는 따뜻함을 원하고 동시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인턴은 이러한 현대의 문제들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따뜻함이고 관계이고 현재의 순간입니다. 마지막 장면, 공원의 태극권. 영화의 마지막 장면, 공원에서 벤이 태극권을 합니다. 평화로운 음악, 아침의 햇빛, 그리고 느린 동작. 이 장면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 장면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성공이 뭘까요? 여기 있는 거예요. 천천히, 의식 있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줄스가 그를 찾아옵니다. 더 이상 CEO의 옷을 입지 않은 그녀의 모습으로.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이 없습니다. 그냥 평온함이 있습니다. 둘이 함께 앉아 이야기합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그들 사이의 신뢰와 우정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는 삶입니다. 명장면 분석, 마음이 닿는 순간들. 첫 출근 장면을 다시 보세요. 벤이 사무실에 들어설 때의 느낌은 어떨까요? 긴장되지 않나요? 우리 모두도 그 기분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때의 불안감. 하지만 벤은 그 불안감을 품격으로 바꿉니다.
운전 중 대화 장면도 정말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좁은 자동차 안에서 벤과 줄스가 나누는 대화는 사무실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의 마법입니다. 공간이 만드는 감정의 차이, 시간이 만드는 신뢰의 깊이, 맷의 외도를 목격한 후 벤이 줄스에게 알리는 장면은 정말 어려운 장면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떤 표정으로 말해야 할까? 로버트 드 니로는 이 어려운 감정을 침착함으로 전달합니다. 그것이 더욱 깊게 줄스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줄스가 병실에서 혼자 울면서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장면. 이 장면이 앤 해서웨이의 명장면입니다. 완벽함 뒤에 불완전함, 강함 뒤에 약함. 우리가 보지 못했던 줄스를 드디어 봅니다. Part 4, 영화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 이 영화의 미덕. 이 영화가 위대한 이유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 많은 벤을 무조건 칭찬하지 않고 젊은 줄스를 무조건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 영화는 모든 세대가 완벽하지 않고 모든 세대가 배울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영화는 뜻하지 않은 행복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벤이 CEO가 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듯이 줄스도 벤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났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행복을 얻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 첫째,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자산입니다. 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성장이 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우리가 나이 들 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벤처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둘째, 경청이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줄스가 벤을 신뢰하게 된 이유는 벤의 능력이 아니라 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더 많이 말하기보다 더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완벽함은 환상입니다. 줄스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자신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 됩니다. 넷째,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성공이 공허하고 모든 실패가 절망인 이유는 그것을 혼자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모든 것은 의미가 생깁니다. 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영화 인턴을 본 적이 있다면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은 어디였나요? 당신의 인생에서 벤 같은 멘토가 있었나요? 그분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줄스의 고민이 당신의 고민과 닮아 있다면 어떻게 극복했나요?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이 영화를 통해 배운 점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혹시 세대 간의 갈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들이 서로를 위로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영화 인턴은 단순한 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공허함을 느꼈고 누군가의 따뜻함으로 위로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런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의 옆에도 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의 벤이 될 수 있다고.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는 벤처럼 천천히 의식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봅시다. 더 많이 성공하기보다 더 깊이 있게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보다 더 따뜻하게 누군가를 품는다면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더 따뜻한 영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가장 큰 응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영화 인턴을 아직 안 봤다면 이번 주말에 꼭 봐보세요. 분명히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본 후에 댓글로 당신의 감정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 영화의 따뜻함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행복한 그로서가 전하는 따뜻한 마음을 받아주셔서요. 다음 영화로 또 인사드릴게요.